자, 11월 20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주말에는 리딩을 쉬죠. 주말에는 가족분들과 좀 시간을 보내시라고 리딩을 쉬는데, 일단은 지금 반등을 줘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찐 반등인가, 조정이 끝이 난 건가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간단하게 영상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58,500달러 반등이 왔습니다. 약간의 반등이 왔는데 반등이 참 애매하게 왔죠. 힘이 큰 게 아닌데,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자, 어제 보시면 여기 꼬리 부분 55.6K, 자, 우리가 55.5에서 57K가 3차 매집 구간이었죠. 그래서 여기 55.6까지 터치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매집하신 분들은 수익을 지금 다시 또 바로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이 반등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죠. 제가 이거는 18일날 우리 회원방에서 그냥 이야기를 드린 건데,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내일 18일 19일 안에 반등이 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 잠시 보면은 점은 아니다, 하락장이 시작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락을, 우리는 대비를 잘했습니다. 대비를 잘했으면은 오히려 즐길 줄 아는, 지금이 기회로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9일이 지나면은 19일 옵션 만기 지나면 또 새로운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19일 옵션 만기가 5시에 있었죠. 그래서 19일 옵션 만기가 지나면 지금 추세 19일 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추세가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일 당일만 해도 이제 55K였죠. 55.5K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부분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죠. 여기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반등을 주는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지금 올라오기는 왔는데 굉장히 애매하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차트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이날 저번에도 말했던, 계속 이야기 드렸던 11월 10일 날 우리가 진행을 했던 패턴이 어떤 패턴이었죠? 바로 시메트리컬 버스트 차트죠. 버스트 시메트리컬 차트, 더블 버스트 차트인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일단 시메트리컬 차트는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메트리컬 차트는 말했던 것처럼 여기 바텀 그린라인 10% 미만만 진행이 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드라인이 54K라고 했죠. 그래서 10%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 시메트리컬은 완성이 됐고, 여기에서 반등 주고 다시 한번 내린다 해도 여기 54K만 뚫리지 않으면 시메트리컬은 그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메트리컬은 일단 여기에서 오르던 내리던 54K만 지켜주면은 일단 완성이 되는 구간이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죠. 익스펜디드. 자, 익스펜디드 같은 경우에 제가 근데 저번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익스펜디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1, 2, 3, 4, 5 이 카운팅을 제가 이게 꼭 안 나와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ABC, ABC, 1, 2, 3, 4, 5 이 패턴이 나오면은 정석이긴 한데 이 카운팅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 영상 보시면 그렇게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굵은 선이다. 이 추세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카운팅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 카운팅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 카운팅을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1, 2, 3 그리고 여기서 반등 주고 4, 5 이렇게 내려갈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가능성은 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느 쪽이든 100%라는 건 없습니다.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대비하는 그 투자 방식이 좋긴 좋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봉 말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카운팅을 1, 2, 3, 4, 5 치는데 4가 여기가 나오는 거죠. 반등 쳤던 구간을 여기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익스펜디드를 잡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카운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 B, C 이 라인 조정 파동 중에서 이 카운팅의 의미가 4시간 봉이면은 이게 카운팅 완성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1, 2, 3, 4, 5 이게 완성이 돼버린 카운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날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조정의 반등이 반등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디로 갈까라고 예측을 하면은 아무도 못 맞춥니다. 여기에서 그럼 이게 반등이다, 끝이다, 조정이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도 끝입니다, 조정 끝입니다, 뭐 반등입니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 범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설정을 해드리는 거죠. 말했던 것처럼 시메트리컬 차트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도 지금 이 패턴이 나오고 있다. 이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패턴의 기준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바텀 그린 라인의 10%가 이제 그 라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이 오면 어디 범위까지 가는지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54K를 만약 찍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익스펜디드 해서 반등 치고 더 내려가는 그림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만약 반등 나오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지금 이게 3파가 여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고 4파 여기에서 치고 5파가 여기까지 54K까지 치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있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비를 하면서 투자하는 건 좋은 방식이에요. 좋은 방식인데, 자, 그러면 오를 수도 있고 반등 주고 그냥 쭉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한번 더 조정 올 수도 있고, 이거 뭐 가능성 2개 다 열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가능성 2개는 다 열어놓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이제 그걸 또 알려드리는 거죠. 여기에서 아닙니다, 그냥 지금부터는 상승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에서 치고 내려옵니다, 이거를 저는 딱 정하는 게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여기에서 조정 가능성이 크고 조정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 범위가 55K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맞추는 거지, 이게 조정 100%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만약 반등이 오면은 어디 구간이 저항 잡혀 있느냐, 일단 여기 녹색 라인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익스펜디드가 여기 3, 그 다음 4, 5 이렇게 빠진다 하면은 첫 번째 저항이 60입니다. 그 다음 라인이 63. 그래서 여기 63K만 뚫어주잖아요. 그러면 조정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정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60K 근처에 가면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겠죠. 그리고 여기 63K까지 왔을 때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지금 저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잘 알고 있으면은 이때 이렇게 가는데 힘이 별로 없네, 그리고 잠깐 빠지는데 좀 더 빠지네, 이거 조정이구나, 그럼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54K까지도 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방향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범위만 잡아드리는 거지 어디로 간다라고 정확하게 제가 딱 이야기는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메트리컬이 완성이 됐고 여기에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확률상으로 저는 보면은 올라가서 조정이 다시 와서 54K를 터치를 한다, 이 확률은 저는 한 20-30% 봅니다. 20-30%고 여기에서 그냥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차트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0%? 너무 70% 맞나요? 일단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30%를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방향은 뭐냐, 60K, 63K가 왔을 때 이 포인트들에서 저항을 받고 밑으로 떨어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알고 있고 항상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저한테 답을 딱 정해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이 어딘지, 만약에 조정이 한 번 더 온다라고 하면 그 범위는 어딘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이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일단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트코인은 상승장 충분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냥 이야기 결론만 드리면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내리던 아니면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던 결론은 여기에서 저항 맞고 내려왔다라고 쳐요. 그래도 비트코인은 치고 정고점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욕심상으로는 최저점을 잡고 싶겠죠. 여기에서 치고 여기서 매도해서 다시 여기에서 다시 줍고 이렇게 하면 최고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께 딱딱딱 맞춰드리지 못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거는 결론은 여기에서 내리고 가나 여기에서 내리고 63 맞고 내려가나 치고 올라가나 결론은 상승장이 남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일단은 이 차트 한번 보면은 이게 볼륨상으로 저항과 지지선을 잡는 건데 지금 57K는 뚫어놨고 이제 지지로 변하겠죠. 그 다음 이제 60K예요. 60K의 볼륨상으로 저항이 하나 잡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라인 60K 라인, 그리고 우리한테는 시메트리컬 차트의 바텀 그린 라인이죠. 이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일단 1차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구간 뚫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63인데 63에서 맞고 내려오는 그림보다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기 60K 맞고 내려오는 그림이 크지 63K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이러면은 연말까지 1억을 완성시키는 게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63K를 조심을 하되 신경은 꼭 써야겠죠. 조심은 하되 이 그림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아까 말했던 이 30%의 확률이라면 이 그림이 나오는 게 많지 이 그림보다는 밑에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자, 일단 반등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말했던 반등의 그 크기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치고 올라가줬을 때 그때가 반등의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는 터닝이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근데 사실 쥐꼬리만큼은 아니죠. 제가 그 영상 이제 어제 영상 올리면서 터닝 포인트라고 할 때 55.5였으니까 55.6이었으니까 쥐꼬리만큼은 아니죠. 그래도 5% 비트코인 5%니까 고점까지 치면 한 6%까지 올랐으니까 쥐꼬리만큼은 아닌데 제가 말하는 이 반등은 아직 네, 맞아요. 아직 부족해요. 이 정도 반등을 하면서 제 말이 맞죠? 반등 왔네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가능성은 열어둡시다. 하지만 저는 시메트리컬 차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60K에서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에서 떨어지는 그림, 짧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그림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올리지 않을까 라는 그냥 저의 예상입니다. 저의 예상은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고, 자, 이제 멘탈 좀 잡아드리는 시간이죠. 자, 여기 밑에 보이는 게 이제 13년도 차트입니다. 매우 유사하게 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포인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끌어올리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13년도와 유사한 패턴을 볼 수 있고, 자,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 딱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자, UTXO라는 거는 이제 저번에 퀀텀 설명하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사용되지 않은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자, 이 UTX 물량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이제 개수가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홀더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4월에 하락장이 있었을 때는 UTXO도 밑으로 내려가고 DUST, 더스트죠. 이 더스트 같은 쉽게 말하면 이것도 먼지라는 얘기예요. 티끌, 먼지 이런 의미인데 DUST도 지금 보면은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하락장, 큰 조정장이 아니라 큰 하락장이 아니라 약간의 조정장으로 볼 수 있는 온체인 지표가 나온다. 라는 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들은 처음에 이제 MVRV 차트. 자, MVRV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죠, 저번에. MVRV는 시장 참여자들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지표. 그래서 수익 실현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고평가가 됐는지, 그러니까 실현 손익에 관해서 지금 수익률이 높은지 낮은지.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가격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가격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고점 찍을 때 보면은 레드존까지 가까이 가죠. 하지만 지금은 레드존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밑으로 빠져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과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시장은 충분히 식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거품이 안 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도 NUPR 지표입니다. NUPR 지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사람들의 시장 심리를 볼 수가 있어요. 시장 심리를 볼 수가 있는데 뭐 항복 단계, 희망 공포, 긍정과 부정, 탐욕, 환상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탐욕 단계긴 한데 밑으로 지금 살짝 꺾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 환상의 단계까지 아닙니다. 이때는 사람들의 거품이 굉장히 많이 끼었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그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은 밑으로 지금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는 그림이죠. 이렇게 밑으로 지금 빠지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아니라 올리는데 조정을 받는 기분이에요. 이 온체인 지표도 살펴볼 수가 있고, 퓨얼 멀티플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고평가되었다, 저평가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퓨얼 멀티플 차트도 보면은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죠. 지금 그러니까 가격이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저평가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기본 가격을, 거품은 안 껴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에 큰 조정으로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체인 지표들이 과열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상승장의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람들 공포 탐욕 지수, 제가 이 얘기 했죠. 공포 탐욕 지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인 시장은 공포 탐욕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밑에 있는 단계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밑에 위에 이제 탐욕 지수가 높았다가 밑으로 꺾이는데 다시 바로 반등을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럼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 여기죠. 이 라인이죠. 여기 이 라인, 솔직하게 말하면 이 레벨 한 40, 30까지 이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완벽한 공포의 단계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또 시장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번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포에 쌓여 있는 시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죠. 애매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탐욕 지수가 개선이 되려고 하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금만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이 탐욕 지수는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달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 그림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반등을 조금만 강하게 해준다면, 여기에서 치고 조금만 올라가 준다면은 충분히 시장은 빠르게 다시 상승 랠리를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펴보면은 도미넌스 살짝 올라가면서 회복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테더 도미넌스인데,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낮아지면 좋죠. 왜냐면 쉽게 말해서 테더 도미넌스, 현금화를 시키면은 테더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도미넌스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을 우리가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비트코인 가격과 굉장히 디커플링 되어 있죠. 자, 테더 도미넌스가 밑으로 빠진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매수 세력이 강해진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정받을 때 사람들이 매도를 하니까 테더 도미넌스, 그러니까 현금화를 점점 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치고 올라갈 때 테더 도미넌스가 밑으로 빠지는, 테더 도미넌스랑은 완벽하게 디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 여기 테더 도미넌스가 갑자기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또 살짝 조정을 받고 있어요. 보이시죠? 제가 이 테더 도미넌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테더 도미넌스의 그림이 언제랑 비슷한지 아세요? 딱 이때예요. 과거. 우리가 상승장을 시작을 했던 이번 연초. 자, 연초에 보면은 여기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제 이 라인에서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크게 움직이는 이 그림이 아니라 여기에서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이 횡보를 할 때도 계속해서 매도 매수를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횡보를 할 때 USDT 테더 도미넌스가 횡보를 할 때 비트코인 불장이 왔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이때 난리가 났었죠. 그거랑 마찬가지.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받는 상황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밑으로 지금 빠졌습니다. 빠지고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는가 싶더니 지금 다시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다. 만약 여기에서 조정 맞고 여기에서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때와 같은 그림 갑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그림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 코인들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장의 바로 초입에 우리가 도착을 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여러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상승하고 밑으로 내려갈까요? 이걸 물어보면은 말했던 것처럼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익스펜디드를 지금 여기에서 4파로 이걸 보고 밑으로 내리는 건지, 아니면 이 3파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고 4파가 여기 와서 5파가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가능성 열어놓고 이렇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식은 좋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하시면 조금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짧게 한다 했는데 굉장히 길었네요. 여러 온체인 지표는 상승장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영상 마칠게요.